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이 0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과 역경은 삶의 일부니까 요즘에 굉장히 불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황은 어려운 시기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들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대표님들께서도 올해 경기도 안 좋고 많이 어렵지만 우리 멤버들끼리 합심하고 미팅도 많이 하셔서 이 불황을 극복하시는 B&I 올인원 챕터 멤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주제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선창하면 있다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NQ 얘기했던 거 다들 기억나시나요? NQ가 뭐라고 했죠? 네, 공존지수, 뭐 인맥지수, 뭐 관계의 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은 IQ, EQ, NQ 시리즈예요. 오늘은 AQ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많이는 아니지만 뭐 전문 강사도 아니고 가끔 강의를 나가면 어떤 그 좀 구체적으로 이론적인 걸 설명하기보다는 제 사례를 좀 덧붙여서 얘기를 하니까 좀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업 교육을 하게 됐는데, 방송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컨텐츠를 없는 걸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다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15분짜리인데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자, 역경과 고난 극복할 수 있다. 요즘 사업하시는데 다들 잘 되시나요? 잘 되시나 보네요. 제가 그 영업을 올해 15년째 하는데, 저는 매년마다 경기가 좋았던 해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가 유독 저도 제가 계약한 법인이나 개인분들이 그래도 나름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인데, 그럼에도 회원권을 팔겠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올해는 좀 상상 예상으로 좀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제목처럼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저는 소노호텔앤리조트에서 올해 회원권 분양을 14년째 하고 있고, 나름 7년 연속 1위 타이틀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회원권을 판매를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랑을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았으니까 그런 과정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뭐 과거는 바꿀 수 없으니까 항상 저를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 과거에 제가 했던 거를 다 오픈하면서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어제 모처럼 3억짜리 계약을 하나 했는데 연결고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강릉에서 학교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연결고리 저는 많이 만들기 위해서 어필하는 편입니다. 그동안 저도 상도 많이 받았고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은 AQ, 역경지수라고도 하는데 그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Q 아시고 EQ도 당연히 아시고 NQ는 몰랐었는데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아실 거예요. 자, AQ가 뭐냐? AQ는 역경지수라고도 하는데 이거를 태도지수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경지수를 높이려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역경지수가 높으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역경지수는 그 고무공지수, 회복 탄력성 지수라고도 하는데, 어떤 어려움도 쉽게 굴복하지 않고 냉철한 현실인식과 합리적 판단으로 끝까지 도전해서 원하는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다 라고도 하는데요. 1997년 미국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21세기에는 IQ나 EQ보다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AQ가 뭔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자, AQ를 세 가지 형태로 이제 나누게 됐는데, 이 폴 스톨츠라는 박사님이 역경에 대처하는 세 가지 유형을 등반에 비유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AQ 커터, 두 번째가 AQ 캠퍼, 그리고 세 번째가 AQ 클라이머라고 하는데, AQ 커터는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에 오르는 도중 힘이 들거나 장애물을 만나면 등반을 포기하는 유형, 힘든 문제에 직면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는 유형을 AQ 커터라고 하고, AQ 캠퍼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현상 유지로 만족하는데 약 60% 이상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AQ 클라이머는 극복하는 사람인데,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기필코 이겨낸, 몸을 낮춰 열심히 배우는 자세로 본인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격려하며 리더십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AQ 커터, 캠퍼, 클라이머로 이제 나눈 이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이런 형태라고 하더라고요. 실패와 성공은 동전의 양면성인데, 저는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비즈니스를 하거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그 실행력이다. 내가 할까 말까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바로 하는 편이고, 몇몇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뭘 할 때 다 뱉어놓고 그걸 도전하는 성향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실패와 경험을 통해 그 실패가 경험으로 터득할 수 있다, 이건데, 제가 최근에 저기 김현석 대표님이랑 어디를 이동하는데 제가 고객과 한 10통 했죠. 제가 몇 번 거절당했어요? 네. 저는 한 달에 한 100명 이상의 가망 고객과 통화를 해서
거의 한 90% 이상 거절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멘탈도 많이 쌓이고 그거를 실패를 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거를 터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역경이나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째, 자기 자신을 비난하지 않는다. 실패 때문에 자책하지 않는다. 셋째,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신을 믿고 역경과 막 부딪히는 사람들이 역경 지수가 높다고 판단이 되더라고요. 역경을 헤친 사람들의 몇몇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레나 마리아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분이 선천적으로 그냥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인데, 이분이 책도 쓰시고 보시면 팔이 없어요. 다리가 하나가 있는데 이분이 음식도 잘하고요, 피아노도 치고 운전도 잘하고 재봉도 잘하고 저렇게 그림도 그려요. 이분이 한국에 한번 초청이 돼가지고 열린음악회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봤는데 심지어 노래도 엄청 잘해요. 저는 소향이 노래 부르는 줄 알았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되게 멋진 분이신데, 이분이 장애인 올림픽에 출전해서 금메달도 4개를 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분의 한 명언 중에, 멀쩡한 신체를 가지고도 꿈을 위해 도전할 줄 모르는 것이 바로 장애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전하는 순간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저도 제가 인스타티를 봤는데 많이 도움이 됐고, 그리고 이분들도 아실 텐데 당연히 그 박영석 대장님은 아실 텐데 구체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2005년에 세계 인류 최초로 지구의 상극점 도달을 했고, 히말라야 8000m 14자 및 7대륙 최고봉 완등도 했고, 산악 그랜드 슬램을 달성한 분이신데, 안타깝게도 2011년에 그 히말라야에서 실종되면서 이제 사망 판정이 나신 분이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KFC는 다들 아실 텐데, 그 할랜드 샌더스라는 저분이 이 KFC를 그 65세에 창업을 하셨어요. 그 내용을 보시면 1000번을 넘게 거절을 당하시고, 그러니까 무일푼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요리 비법을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투자를 받기를 원했는데 거절을 계속 실패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1009번째 65세에 이제 창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지금 전 세계 글로벌 회사가 됐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절당할 것을 미리 두려워하지 말라. 도전하는 자가 세상의 주인이다. 이분들을 보면서도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준 사람이라서, 이 당시에 그 박상현 선수가 그 우리나라 펜싱 역사 최초로 그 에페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원래 넣어야 되는데 못 넣었는데, 펜싱이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가 있는데 2라운드가 끝났을 때 박상현 선수가 9대 13 스코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방송을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박상현 선수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계속 외치면서 결국 15대 14로 역전하면서 금메달을 땄거든요. 근데 이 2016년이라는 그 시기에 제가 좀 많이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도 계속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첫 해에 당연히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이것저것 하다가 제가 2016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가 전국에서 한 6,000명이 넘는데 1등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고 해서 2016년도에 제가 공황장애가 좀 심하게 왔었어요. 아무도 모르실 텐데, 그래서 제가 병원에 진짜 한 2주 동안 입원하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좀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삶을 좀 놓게 되니까 좀 그게 회복이 됐는데, 2016년 12월 29일에 제가 총 101구자 정도를 했는데 1등 하시는 분이 그때 116구자를 해갖고 제가 2등이었어요. 근데 하루 만에 솔직히 16개 이상을 하는 게 쉽지 않았는데, 제가 한 달 동안 어떻게 해가지고 2016년 12월 30일 날 117개를 해갖고 한 개 차이로 1등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말씀을 드려서 할 수 있다 이런 거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뭐 다양하게 하면서 그동안 계속 1등을 하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 다들 힘드셨잖아요. 당연히 저도 힘들었고, 대신에 어깨가 그 해외 항공기를 막으면서 저도 좀 기회가 왔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AQ를 얘기했는데,
역경 지수를 높이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다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할 때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뭐 경험을 통해서 저는 많이 배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되게 긍정 뭐 사고 태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시고 끈기와 인내, 실패는 배움의 기회, 명확한 목표 설정과 계획 세우기, 또 긍정적인 사람들과의 교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유지, 이런 식으로 저는 매일이 0으로 시작해가지고 하루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고난과 역경은 삶의 일부니까 요즘에 굉장히 불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황은 어려운 시기지만 뒤집어 생각하면 우리들 역경지수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니까, 대표님들께서도 올해 경기도 안 좋고 많이 어렵지만 우리 멤버들끼리 합심하고 미팅도 많이 하셔서 이 불황을 극복하시는 B&I 올인원 챕터 멤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 주제가 할 수 있다니까 할 수 선창하면 있다 한번 해주실까요? 네.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